반갑습니다. 헬기입니다. 저는 지금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걷기나 등산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간추려서 올린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짧게라도 넣다 보니까 영상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등산이나 걷기를 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걷기를 하면 적당한 충격이 몸에 가해지면서 허리 디스크나 연골에 좋다고 해서 요즘 걷는 분들이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자세와 체형으로 계속 걷기를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기를 했을 때 내 몸에 덕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산을 타는 요령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스트레칭에 조금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과 제가 알고 있는 등산 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등산을 운동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악 전문가로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준선을 정할 수 있는 벽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준선을 이용해서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바로 좌우 불균형이나 골반 불균형을 체크를 할 텐데요. 허리와 무릎 통증의 원인이 좌우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무릎 연골이나 디스크의 퇴행 등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불균형이 있다면 그런 병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건데 집에서 하실 때는 욕실 같은 곳에서 속옷만 입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뒤쪽에 기준선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집에서 그 욕실 타일 그 금을 이용하셔도 되고 테이프를 일자로 붙여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벨트를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요. 벨트를 맸을 때 벨트 아래에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골반뼈 가장 높은 곳을 손으로 위치를 잡아서 몸에 표식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거울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우 높이 수평이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좌우 수평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원인 중 중둔근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골반이 앞뒤로 틀어지게 되면 이렇게 높낮이가 틀어져서 좌우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골반이 회전하는 불균형인데요. 한쪽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쪽이 반대쪽으로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은 바지를 입었을 때 이 차크선이 한쪽으로 아마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마 치마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지금 모습은 골반이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전방경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추 전만 자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자세고 그 다음 뒤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후방경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에 틀어지는 유형이나 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아마 영상 10편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골반에 각각에 붙어있는 근육이 긴장이 되고 이완이 되어 있다면 어느 쪽으로든지 불균형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방경사 같은 경우에는 앞쪽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후방경사가 되었다면 대부분이 뒤쪽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반이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걷기를 한다, 또 둘레길이나 등산까지 한다면 과연 그게 몸에 덕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앞쪽에 설명했듯이 골반의 불균형은 골반에 붙어있는 각각의 근육들이 경직되거나 이완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각각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 강화를 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체 코어 운동 골고루 해주면서 저번에 알려드린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그 골반 불균형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골반 불균형의 대표적인 근육과 함께 강화 및 교정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위치가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은 척추, 골반,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다리를 들어서 앞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약한 사람들의 걸음을 보게 되면 다리를 휘휘 저으면서 마치 몸에 끌려가듯이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축이 되어 있다면 척추를 과전만 시키고
더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근육 자체가 좌우 밸런스가 틀어지게 되면 요통이라든지 보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골반 불균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장요근을 우리가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올려주게 되면 장요근에 자극이 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다리는 위로 올리려 하고 손은 바닥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버티게 되면 지금 손을 댄 부위가 뻐근해지면서 자극이 올 겁니다. 이곳이 장요근입니다. 아마도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장요근이 약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다리 서기가 힘든 사람들은 벽을 짚고 해도 되고 근력 자체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맨몸으로 다리를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방행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도 장요근처럼 요통을 일으키고 골반을 전방경사시키거나 좌우 높이를 달라지게 합니다. 요방행근 스트레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릎이 들리지 않게 한쪽 팔로 누른 다음 반대쪽 팔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위로 쭉 뻗어서 약간 사선 앞쪽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한쪽 다리를 뻗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 운동이나 코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저번 무릎 통증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중둔근인데요. 이 중둔근이야말로 또 골반 불균형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중둔근은 한 발로 섰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발을 비교해보고 많이 흔들리거나 더 기울어지는 쪽이 약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해져 있다면 무릎뿐만 아니라 발바닥 아치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퇴근막장근이나 전격인대가 과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다면 그 주위 근육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중둔근의 약화는 옆무릎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무릎과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운동에 있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외에도 여러가지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골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 장요근과 중둔근 운동을 저는 생활 속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올릴 때는 90도 이상 약간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고 뻗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뻗어주면서 중둔근을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틈날 때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은 이 한 발로 서서 하면 중심이 안 잡혀서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몸을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체가 벌써 골반 교정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발씩 섰을 때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중심을 잡기가 힘든 쪽이 있다면 그 중심을 잡기 힘든 쪽은 중둔근을 많이 강화시켜주고 그 반대쪽은 장요근을 좀 더 강화시켜준 다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면 양쪽 다 이렇게 골고루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너무 안 잡히면 이렇게 잠시 땅을 짚었다가 운동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걸음걸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폭이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은 양쪽 보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장요근의 길이가 달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갈 때 뒤에서 보게 되면 엉덩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 역시 중둔근의 불균형이고 팔을 흔들 때 보면 이 좌우 높이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상체 움직임과 팔에 올라가는 각도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보폭을 넓게 해주면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보폭을 많이 넓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팔도 힘차게 흔들어주고 우리가 보폭을 크게 하면 보폭을 좁게 했을 때보다 이 골반 움직임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골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폭을 넓게 해서 걷게 되면 골반이 수축이완 하면서 불균형이 조금씩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으로 불균형을 교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소 근력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면 불균형은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체를 체크해보고 어떻게 상체를 세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목이 앞으로 빠져서 구부정하게 걷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세 교정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허리를 자연스럽게 요추전만 시키고 가슴을 펴라고 하면 억지로 허리를 요추전만 시키다 보니까 이 허리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일부러 펴려고 하면 나중에는 등 근육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도
요추와 등 쪽에 힘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명치라 그러죠. 이 명치를 하늘 쪽으로 살짝만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명치를 조금만 들어줘도 자연스러운 요추 전망과 등 쪽에 힘을 주지 않고서도 가슴이 쫙 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을 15도 이상 올려주고 시선은 먼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평소에 목이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승모근 주위에 통증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명치만 들어주더라도 그 승모근의 긴장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턱을 들고 시선을 멀리해서 걷게 되면 참 목 건강에는 좋겠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턱은 들고 있지만 시선을 가끔씩 아래쪽으로 향해서 노면을 확인하고 걷기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산 팁을 드리기 위해서 산에 도착했습니다. 명산 구간길이네요. 사실 그 무릎과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경사도가 좀 있는 둘레길이나 등산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는 위험구간, 경계구간, 또 그리고 산의 경사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와서 지도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사실 등산 계획을 잡을 때 미리 인터넷에서 그 산의 난이도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상 가까이 가면 약 30도의 경사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30도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상은 훨씬 더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경사도를 꼭 확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평지 구간이 많은 둘레길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은 좀 무리겠죠. 네, 등산로를 지금 가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돌보다는 되도록이면 흙길을 선택을 해서 걸어가시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할 때도 머리를 많이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목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런 길을 만났을 때 무리가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리막에서 직진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산 시간은 좀 줄어들겠지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신발에 물기나 돌에 습기가 있다면 뒤로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스틱을 제가 길게 뽑아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사선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양쪽 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옆으로나 뒤로 넘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릎의 하중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 발로 걷듯이 내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발을 보게 되면 발 뒤꿈치부터 자연스럽게 닿으면서 내려갑니다. 내리막에서 앞꿈치부터 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발 걷기 자세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앞꿈치부터 닿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발 걷기와 더불어 사선 방향으로 하산을 하기 때문에 경사각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평지를 걷듯이 발 뒤꿈치부터 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차가 심한 곳에서는 당연히 발 앞꿈치부터 닿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만약에 이런 스틱과 네 발 걷기 자세를 하지를 않고 그냥 내려온다면 발 앞꿈치가 먼저 닿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앞무릎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무릎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지면을 부드럽게 밟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그 귀여운 남성분들 새벽까지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는 사모님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주의사항은 상체를 너무 앞으로 많이 숙이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체를 숙일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살짝만 기울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보폭은 조금 짧게 가져가 주면서 내리막에서처럼 사선 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들어갑니다. 또한 저번에 알려드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된다면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부위별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설계골 뚜껑뼈가 좀 불편하다든지 앞무릎 쪽에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또 많이 생기는 옆무릎 장경인대 통증과 함께 거의발 근염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한 30도 정도 구부러질 때쯤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완화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이 연결된 엉덩이 근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시고 다리가 들리지 않게 손으로 지그시 누른 다음 상체를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초전만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 주면 되겠습니다. 살짝만 내려가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번에는 장경인대 스트레칭, 장경인대를 붙들고 있는 이 대퇴근막장근을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교차시키고 손을 하늘 방향으로 쭉 뻗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게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매우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손을 대고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발을 앞으로 내딛고 손을 하늘로 쭉 뻗어서 올려주게 되면 장요근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 뒤쪽 다리,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게 되면 종아리 스트레칭까지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처럼 팔을 높게 들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이 자세에서 상체를 하늘 방향으로 조금만 틀어주게 되면 장요근 쪽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스트레칭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앞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앞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거위발 근염이라고 하는 무릎 안쪽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옆으로 걸어서 상체를 앞으로 향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스트레칭들은 대부분 20초 이상 1분 내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허벅지 안쪽 외에도 자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허벅지 뒤쪽까지 골고루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상체를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숙이면서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계골 쪽에 좀 불편한 감이 들거나 무릎 통증이 왔을 때 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하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릎 뚜껑뼈 바로 밑에가 뻐근할 때가 있죠. 무릎 주위 근육과 인대를 마사지 해주게 되면 시원하면서 설계골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금처럼 설계골 자체를 누르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설계골 바로 앞에 이어지는 인대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골 무릎 쪽으로 연결이 된 허벅지 근육도 풀어주시고 설계골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계골 가동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골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수평으로 앞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다음은 뚜껑뼈를 잡고 반대 방향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수평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가 끝났다면 이제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산행을 하다 보면 이 설계골에 뭔가 전해지는 기분 나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이상으로 정상 풍경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헬스 이야기와 함께 근육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나이가 70, 80 되더라도 네팔 히말라야 종주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